안녕하십니까. 막 강의가 아니라 쇼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쇼를 안 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네. 자, 신나는 음악과 함께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올리면서요. 네. 저는 현재 TNT 인재개발업, 저는 국제도용심의협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성과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립니다. 자, 이 음악이 들리면 간단하게 소개 마치시고 옆에 있는 분하고 마치 아까 했던 우리 쇼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오른쪽으로 옆에 있는 분 간지럼 태우기, 왼쪽으로 옆에 있는 분 네, 간지럼 태우기 이거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막 아니군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저에 대한 소개 드리고 네, 음악 소리를 줄이고 자, 이제 진지한 모드로 네, 아까 인사 올린 오미라 다시 한번 네,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국에는 오프라 윈프리가 있지만 한국에는 오미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네, 윈 승리하다, 자유로 승리하다, 도용심리로 승리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1시간 동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도용심리에 빠져 사시는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울산에서, 경산에서, 대구에서, 청주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오셨으리라고 믿고요. 자, 오늘 그 도용심리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도용심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까지 발전하게 된 배경, 역사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사 도구들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용심리를 제가 만났을 때에는 2005년도에 제가 만났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그 정범환 소장님을 찾아뵙고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운영하시는 자격과정에 들어가서 소장님을 만나기 전에 사실은 어느 신촌에 있는 모 카페에서 도형지 하나를 받고 거기에서 그려보고 굉장한 매력을 느껴서 정말 제대로 좀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검색을 하고 그 정범환 소장님이 운영하시는 과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내가 도용심리, 도용상담을 그때는 도용상담이라는 용어로 출발을 했죠. 도용상담을 약 20여 년 동안 연구를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갔더니 약 1985년경 한국에 상륙을 했고 이것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도형상담사 자격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2005년도에 제가 이 도형상담을 처음에 접하고 너무너무 매력적이다. 정말 이걸 어디에 가서 배우고 싶은데 도저히 과정이 있는 데가 어딘가 찾아 물어 갔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이후에 저는 도용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는 기업체 그 커리어 EAP라고 하면 혹시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커리어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면서 기업에 있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그 종업원 지원 제도죠. 커리어 EAP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도용상담지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약간 장난처럼 시작을 한 거죠. 이걸 하면 점치듯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 재미있어 해. 그래서 우리 센터로 직원들이 상담을 정식으로 신청하고 찾아오도록 하는 프로모션 도구로 활용을 했어요. 왜냐면 거의 컨설턴트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거의 보험회사 수준의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제 고객은 제가 스스로 발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각 팀마다 찾아다니면서 센터로 자연스럽게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사용했던 도구가 도형 상담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약 21개월 동안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그때 하면서 약 2,000여 명의 그 사례자들을 발굴해서 도용상담을 진행을 했고요. 물론 이벤트로 진행한 것을 제외하고 정식으로 도용상담을 해서 정식 센터에 와서 저희는 주로 그때는 MBTI 검사 도구를 무조건 다 센터에 신청을 하면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도형 상담을 첫 번째 그리고 이거 어디에 가서 정식으로 상담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회사의 센터로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MBTI 검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각종 요구하는 그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2009년도에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이거 정말 너무 재미있다. 이것에 대해 뭔가 내가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때 틈틈이 써놓은 원고를 가지고 2009년도에 제가 그 도형심리로 나를 읽는 기술이라는 책으로 이제 첫 번째 출간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편집 상태가 좀 처음에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도형심리로 통하는 관계심리학을 두 번째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에 제가 맨 처음에는 저희가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도형 상담지라는 종이 한 장에 그림만 그렸죠.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저는 직원 한 명이 오면 16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번 오는데 상담료를 회사에서 지불해주는 비용이 약 45분당 20만원 정도를 지불해주고 16회까지 직원 한 명에게 320만원의 상담료를 100%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엄청난 가치였던 거죠. 저는 거기에서 모든 실험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실 때마다 지난주에 그렸던 상담지를 또다시 본인들이 원해요. 선생님 오늘도 도형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한단 말이죠. 첫 번째 와서 그렸을 때 동그라미를 3번 그린 분에게 저는 선생님은 굉장히 원만하고 다정다감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시군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MBTI 검사를 보면 또 어떤 유형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일주일 있다가 다시 만났을 때 다시 그리라 그랬더니 마음 상태가 변해져서 그때는 또다시 세모를 3번 그리는 거였어요. 근데 제 스스로 지난주에 동그라미 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주일 뒤에 그분에게 당신은 일주일 동안 세모형 인간으로 바뀌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 스스로 제 안에 이것은 뭔가 오류가 있다. 무엇인가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마음 상태를 도형 그림으로 표현하고 원래 타고난 우리의 선천적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어떤 문항 개발지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그때 비로소 생기게 된 거였죠. 그래서 문항 개발을 첫 번째 오자마자 약 100문항을 시작을 했어요. 25문항씩 100문항. 제 체험에 통하는 도형심리에 보면 100문항이 심겨져 있어요. 세 번째까지 3차 검증을 하다 보니까 문항들이 세모와 네모에 중복되는 것. 세모들이 나는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인간이다 라고 알았더니 네모들이 본인들도 그렇대요. 본인들도 우리도 목표지향적이냐. 알고 보니까 세모들은 해보지 않은 최초의 일,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에 굉장히 시도하는 것에 망설임 없이 대범하게 시도하는 게 세모예요. 그래서 목표지향적인이 맞죠? 그런데 네모들은 본인에게 할당된 업무나 수행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목표지향적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떨어진 일을 이거 언제까지 해? 이러면 일주일의 계획, 주간 계획, 이 일일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끝까지 마감하는 것이 네모형들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문항의 변별력이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 문항들을 걸러내고 S들이 저는 굉장히 세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향 S들이 세심하잖아요. 원래 내향 S들이 그래서 세심하다는 문항을 S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통계로 돌려보니까 어때요? 네모들이 우리가 더 세심하대요. 이런 문항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러 문항들을 최소화시키고 MBTI 문항이 최소 몇 문항? 몇 문항이요? MBTI 98문항. 적어도 60년 이상 된 MBTI 정도는 알고 계셔야 어디 가서 얘기를 해요. 도형심리 한다고 도형심리만 알면 안 돼요. 그럼 우리 현장 가서 깨져요. 최소한 MBTI 문항이 98문항인데 그 문항보다는 작아야겠다.
그래서 가장 압축해가지고 12문항씩 48문항을 하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 네, 그렇게 해서 48문항으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간단하게 성적만 테스트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사소통 검사, 의사소통도 해보고 외향성, 내향성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각 유형별로 정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서 검사까지를 포함한 풀검사 132문항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띄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성격 유형을 4가지 유형에서 6가지로 분류를 하게 됐습니다. 내부 유형을 점액 기질이다 라고 표현하기에는 한 가지 뭔가 찜찜한 게 있어요. 내부 유형들은 점액 기질이지만 우울 기질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분석적인 우울 기질의 그 성향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내부 유형을 우울 기질에 포함시키지만 점액 기질에 합당한 육각형 하나를 새롭게 만들게 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6가지로 분류를 하게 된 거고, 거기에 동그라미와 S들은 상당히 감성적인 존재들이죠. 그러다 보니 외향성과 내향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외향성과 내향성을 추가하다 보니까 총 8가지지만 압축하면 6가지 인간으로 분류가 된 거죠. 그래서 6가지 유형에 따른 각종 카드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박사과정이 2년차인데요. 이제 올해부터 지금 논문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심리를 정말 우리 도형심리를 배우고 공부하신 분들이 현장에 가면 어때요? 공공기관에 제안을 하면 어떻던가요? 아, 도형심리 이거 참 좋네요. 이거 합시다. 이러나요? 응? 이게 객관적으로 타당도가 어떻게 되었냐, 신뢰도가 어떻게 되었냐, 검증되었냐, 이런 벽에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 벽을 넘어야만 우리가 도형심리라고 하는 도구를 학문적으로 인정받고 공식 검사지로서 검증된 검사지로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과 압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기필코 쓸 겁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출발해서 해외로 갈 수 있을 때까지 검증하고 인정받는 정식 검사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조금 박수 쳐주셔도 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출발한 도형심리가 전 세계로 나가리라. 저는 지금까지 아까 누구라고요? 오프라 윈프리, 오미라 윈프리. 네. 지금까지 제가 입으로 제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2, 3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